그런 국가적 재앙입니다. 그 국가적 재앙의 근본 원인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것은 조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조국을 잘 몰라요. 최대의 잠재력을 특수부 검사들을 확대시켰습니다. 20 몇 명대에 있던 것을 43명까지 2018년 8월에 조국이 확대시켜줬어요. 조국이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기관, 4대 권력기관은 조국의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조국으로부터 국가적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제 윤석열과 관련된 것만 지금 합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는 다 빼고, 잘한 것도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 다 빼고 이 윤석열 관련된 것만 합니다. 근데 이것이 검사들이 쿠데타를 할 수 있는 힘을 조국이 스스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국이 했는지는 뒤에서 설명합니다. 문재인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9년 9월에 조국 사태가 일어납니다. 조국이 검찰 개혁을 한 게 아니라 검찰을 확 불려줘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자기가 박상기는 허수아비처럼 있었고 가장 무능한 이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은혜, 박상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다음에 김현미 또 박영선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은 진짜 장관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심한 사람들이죠.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으로 내정되자 그때부터 이제 조국 사태가 일어나서 가족 전체가 멸문지화 당했죠. 그리고 35일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고 자기는 불쏘시개가 되겠다. 뭐 그런 멋진 얘기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 후에 그 가족은 완전히 다 도륙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조국 집회에 나가서 조국 수호 집회에 나가서 막 이렇게 윤석열을 타도하고 그랬죠. 뭐 지금도 생각하면 감옥에 가 있으니까 불쌍하기는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이 쿠데타가 조국을 때려잡으면서 쿠데타가 시작된 거죠. 윤석열의 쿠데타가 시작됐습니다. 검찰 쿠데타죠. 그래서 누구도 법무부 장관을 할 사람을 골라내지 못했습니다. 다 안 하겠다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 추미애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2020년 1월에 12월인가 2019년 12월인가 하여튼 그게 해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2000년 1년 내내 그 장관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미션은 윤석열의 비리와 불법 행위를 잘 정리해서 징계 처분한다. 징계 처분이란 뭡니까? 면직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미애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징계 처분을 했죠. 근데 정한중인가 하는 외대 로스쿨 교수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대리위원장을 했는데 거기서 쓴 징계 사유를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면직 처분을 해도 돼요. 근데 징계위원회에서 쓴 징계 처분 안에 보면은 이것은 면직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예. 그런데 정무적 판단으로 2개월 정직에 처한다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이거 빌어먹을 놈들 아니야? 아니 면직에 처할 만큼 비리가 있었고 불법 행위를 했으면 면직시키면 되고 그것을 나중에 다시 정식 형사 재판을 쳐서 이놈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놈은 형사 처벌을 하자 이렇게 결정했으면 될 걸. 정무적 판단. 이게 정무적 판단이 뭐야 도대체? 왜 로스쿨 교수가 와가지고 위원장 대리를 했으면 그냥 면직 때리면 되는 거지.
왜 2개월 정무적 판단하냐고, 2개월 정직 처분하냐고. 그 또라이야, 또라이. 이런 또라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또라이들이 많아. 그래서 2개월이 봐가지고 추미애도 충격을 받은 거지. 그렇지만 어떻게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정식 징계위원회가 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실에 가서 보고를 한 거지. 청와대가 들어가서 보고를 한 거지. 그래서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어 이렇게 했다. 그 과정에서 추미애를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민주당도.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비서관들도 일체 추미애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추미애는 홀로 서 있었던 거죠. 추미애만 추윤 갈등의 진원지가 추미애다. 추미애가 이거를 매끄럽게 했어야 되는데 왜 매끄럽게 못하고 그렇게 거칠게 하냐. 그래서 추미애를 욕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추미애가 잘못했다고 생각. 추윤 갈등 때문에 우리가 그 당의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막 추미애를 빨리 잘라야 됩니다. 이러니. 그때가 언제냐? 이낙연이 당 대표할 때요. 그래서 추미애가 해임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리고 2021년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달이죠. 그 다음 달에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을 문재인이 합니다. 거기서 문재인은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를 할 생각으로 검찰총장직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쿠데타를 승인한 거죠. 그 후부터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를 가지고 놉니다.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이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한 거죠.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8개인데요. 윤석열 서울지검장 임용시 인사검증을 했냐 안 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둘째, 왜 검찰 조직을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 개혁을 하지 않고 특수부 검사를 확대해 줬냐? 뒤에 답이 나옵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다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 대답이 얼마나 허망한 대답인지 너무 한심한 대답이어서 아이고 저런 사람을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찰총장 중대 흠결이라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인사검증 보고서를 조국이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을 임명했죠. 거짓말도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이 새빨간 거짓말을 조국도 문재인도 용인해 줬죠. 아, 그거 괜찮아. 그런 거짓말 찜이야 뭐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거짓말이 그때부터 온 세상에 거짓말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의 비리와 불법 행위를 보고했어요. 누구한테? 문재인에게. 근데 문재인은 그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모른 게 아니에요. 심지어 먹불 인견이라고 말했어요.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먹불 인견이요. 눈 뜨고 참을 수가 없구나. 볼 수가 없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문재인은 그랬음에도 추미애를 해임했어요. 윤석열을 자르지 않았죠. 뒤에 답이 나옵니다. 문재인은 윤석열은 임기가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를 해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보죠. 자, 6가지 질문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뒤에 어떤 건 안 하고 할 수 없는 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윤 총장 정치질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윤 총장 정치질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 조국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것은 조국판 바이든 날리면이죠. 조국이 이 사태를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윤석열을 문재인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파이널 그 어퍼컷을 조국이 내리고 끝납니다. 이 해석은 여기서 끝납니다. 자, 이제 문재인은 그러면 이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 문재인은 윤석열의 호위무사였다는 겁니다. 호위무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법대로, 원칙대로 업무 처리했으면 오늘날 이런 온 국민이 개고생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